저는 VC가 무슨 돈으로 투자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하나도 몰랐던 꼬꼬마이긴 한데요. 최초에 진행했던 5건의 투자가 VC 투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해줬던 케이스인데요. 2개는 이미 정말 아쉽게 사라졌고 3곳은 굉장히 크게 되었는데요. 직방, 토스, 하이퍼커넥트. 그러니까 하이퍼커넥트와 토스는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 직원 수가 각각 5명이었어요. 성공보다는 실패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일이 VC라는 직업인 것 같아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초반에 이 회사에 가졌던 확신이 실제로 시장에서 증명되지 않은 경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토스 벤처스라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박희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투자를 했는데요. 아시할 만한 회사들로는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 당근마켓, 크림, 직방과 같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친숙한 온라인 서비스들에 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벤처캐피탈이라고 생각하시면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전공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언론정보학을 전공했어요. 재수를 했거든요. 그 인문 계열로 입학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1년이 늦었잖아요. 어차피 1년 늦은 거 왜 과를 1년 뒤에 정해야 되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1학년, 2학년 때를 그냥 과 없이 다양한 과들의 전공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언론정보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특히나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다룬다라고 하는 게 재미있었고요. 저는 우리의 생활에 앞으로도 더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저는 재미있었고 관심이 많았어서 그것이 지금의 커리어 패스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직장은 2009년에 NC소프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음이라는 것을 창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창업이라는 과정이 저는 사람의 인생에서 해볼 수 있으면 꼭 해보면 좋을 만한 되게 힘들지만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꿔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연봉을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말하면 그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들이 뭐가 있지? 또 동시에 500만 원을 사실 12로 나누면 몇십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월에 이 몇십만 원을 이분에게 더 줌으로써 이분을 잡는 것이 합당한 선택인가 아닌 것인가를 정말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저는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요. 2번째는 배수의 진 치고 달린다라는 경험을 어렸을 때 해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방에서 360도 문제가 터지는데 무조건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저인 거잖아요. 되게 무서운 경험인데요. 그것들을 한번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게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음을 2010년부터 2014년 딱 채워서 4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물러나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이런저러한 생각으로 그만두려고 하니 허락을 부디 해주십시오 라고 찾아뵙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한킴 대표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일하면서 좀 도와주면서 그 시간을 쉬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어서 너무 감사한 제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만두자마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기억나는 게요. 제가 이음 맨 마지막 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적으로 그래도 슬프고 나의 하나의 뭔가 챕터가 넘어갔구나 라고 감상에 젖고 있었는데 전화가 딱 오신 거예요. 박희 그만뒀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와요. 아니 그래도 나는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이 박희 우리는 법인폰을 만들어야 되고요.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 나는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창업을 하게 된 것인가?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알토스가 하는 여러 가지 투자의 방식들이 쟤네 저렇게 하다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저 나름으로도 우리가 또 증명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신이 났고 저는
저는 VC가 무슨 돈으로 투자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하나도 몰랐던 꼬꼬마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자였을 때 많은 VC분들을 만나면서 그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서비스 쿠폰 주세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굉장히 건방진 말이지만 와,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중간은 가겠다. 이 게임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 아닐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할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VC 금융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20대 정말 어린 여자애를 그렇게 믿고 그 의견들을 존중해주고 들어주시는 건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다 들어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처음이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최초의 5건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최초의 5건이 저로 하여금 VC 투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해줬던 케이스인데요. 2개는 이미 정말 아쉽게 사라졌고 3곳은 굉장히 크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스포티파이 같은 모델인 비트패킹 컴퍼니라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저희가 투자했었고요. 카카오택시보다 먼저 출시되었던 리모택시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방, 토스, 하이퍼 커넥트 이렇게 5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도 투자 판단할 때 정말 어렵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2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마켓 타이밍인 것 같아요. 실제 어떤 트렌드가 온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언제 올까를 정확하게 짚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2번째는 이 창업자분이 스스로 진화하시는 분일까를 알아내는 게 그거보다 또 더 고난이도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정말 특출난 분들은 스스로 자가 발전, 자기 진화하면서 그 다음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트와 토스는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 직원 수가 각각 5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았죠. 근데 토스 이승건 대표님이랑 하이퍼 커넥트 안상일 대표님은 그 당시부터도 밑도 끝도 없는 포부와 한 획을 긋는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었고요. 그분들은 그런 담대한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토스와 하이퍼 커넥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저희 이런 회사들에 투자했어요 라는 회사들을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알만한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정말 수많은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초반에 이 회사에 가졌던 확신이 실제로 시장에서 증명되지 않은 경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또한 반대로 이 회사는 이제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창업자분들이 정말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또 한 단계로 도약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또다시 내 판단이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 창업자분들에 대한 존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겸손해지면서 말을 아끼게 되는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3가지를 뽑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고, 2번째는 시장이고, 3번째는 숫자인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투자자는 진짜 큰 시장만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가장 큰 시장 사이즈를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설득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전체 산업군을 보면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여기일 거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보다 작은 이 서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의 경쟁자는 누구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가장 조금 더 설득이 되는 것 같고요. 2번째 이제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창업자 팀을 본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의하시는 부분일 텐데 저희가 특히 집중하는 것은 어떤 영역은 굉장히 세일즈가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이 팀은 탑티어 개발자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일지언정 이 비즈니스와는 미스매치가 나는 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창업자가 가진 속성값과 이 시장에서 원하는 이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한 속성값이 일치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거의 최초부터 했었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숫자를 보는 거는요, 그냥 딱 하나인데 유저들이 만족하고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회사들이 유저의 재방문율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구매 빈도가 늘어나는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지, 저희가 항상 대표님들께 말씀하는 게 탑라인이 올라가는 거 우리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매출액, 거래액, MAU 이런 지표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데 아무리 이게 올라가더라도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비례하는 정도로 상승하고 있으면 저희는 이건 건강한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이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은 실제 쓴 유저가 더 쓰게 된다라는 말이고 실제 유저가 이 서비스에 지불하려고 하는 가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이것은 지금 당장은 적자이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흑자로 돌아서고 위대하고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클루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저희도 많이 만나 뵙다 보면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 아무 돈이나 뭐 더 좋은 밸류에 주면 그게 장땡이지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돈에 꼬리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창업자분들과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돈 투자하고 가만히 있는데 회사가 알아서 클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저에겐 굉장히 쉽고 그런 일인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창업자분들과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일하고 이것들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실제로 기여하는 것들이 저희가 일하면서 느끼고 싶은 보람이고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는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관계를 지금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어 오는 거에 있어서는 물밑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뼈를 갈아서 모든 걸 다 하는데요.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나가는 메일에 알토스 매니지먼트 A2G라는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 그리고 문서를 하나 전달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자주 질문하셨던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모든 인사, 노무, 회계, 법무와 관련된 것들이 총 집대성되어 있는 일종의 비기와 같은 그 문서를 저희가 먼저 전달드리고요. 사실 국내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VC들은 회사이지만 굉장히 개인 플레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가 투자한 회사, 내가 투자한 회사. 그런데 저희는 팀워크로 플레이한다라는 개념이 강해서요. 하나의 사례로 저희 지금 한국의 세 분의 파트너, 저를 포함한 3명의 파트너는 그냥 길고 큰 테이블에 그냥 셋이 다 마주보면서 앉아 있어요. 각각의 독립된 방도 없고 독립된 책상도 심지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데 이게 사실 일할 때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긴 하거든요. 한 명이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게 주는 정말 큰 장점은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미팅을 잡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업데이트를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공간 그 프레임에 미쳐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게 사람들의 행동 양식,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수록 훨씬 더 좋은 생산성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저희 회사에 방문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은 일종의 가정집을 개조한 형태인데요. 그 공간이 주는 일단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발 벗고 들어가고요. 창업자분들은 오실 때 너무 긴장하시잖아요. 높은 빌딩에 각 잡고 정말 깨끗한 이런 것들보다 뭔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을 때 이 긴장이 훨씬 더 낮아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다준 어떻게 보면 불편함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지하고 싶은 저희 하나의 문화 컬처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제가 처음에 VC 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는 여자 안 뽑아 라는 VC들도 존재했었어요. 그 당시 기업 문화라는 것이 술을 많이 마셔야 되고 때로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 이상의 도전적인 상황에 던져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 여성으로서는 좋은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졌다라기보다는
보다는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 운이 좋지 않게 그 과도기적 상황에 끼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핑계만 대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안 좋은 설레이가 될 것 같으니 일단 열심히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건방진 말로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 50대 여성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대에서도 와 되게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나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해놔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심심할 때마다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정말 각각의 영역에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제가 좀 오지랖 넓게 그런 판을 깔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 전체 벤처캐피탈 리스트 중 여성이 7%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를 본 게 기억이 나서 정기적으로 점심을 같이 먹는 7% 런치클럽을 하면 어떨까? 3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모두 다 각각에 있는 곳들에서는 시니어급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면서 더 느끼는 게 와 나도 이분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인지를 이제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힐링해주고 도움이 되면서 동일하게 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그걸 게을리하지 말자. 사실은 저는 나이로 보면 아직 그 정도와 모든 것들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조금 더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지점이 있었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고 당신들은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판을 깔아주는 게 굉장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 런치클럽에 계신 분들도 그 생각에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의 뭐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뭐 더 나가서 이런 분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하나를 꾸준하게 뚝심 있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끔 그렇게 스스로한테 묻거든요. 월요일에 출근하는 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보자. 근데 럭키하게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받았던 경우 많지만 월요일에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던 거는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저희 회사 구성원들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 나 너무 대견하다. 너무 나 멋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역으로 또 하는 것 같아요. 나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조금씩 만들어내면서 함께 해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성취의 개념이어서요. 저는 이 일을 제가 가능한 한 올해 끝까지 잘 해낸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큰 성취일 것 같고 저 스스로한테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은 지점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지치지 않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홍보를 하자면 저희 7% 런치클럽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엑기스만 모아서 전달하는 시간을 오프라인으로 같이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큰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니까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